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전통의 궁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본식 띠궁합 이런 것들은 일본식 점수락이고요. 실제로 우리 전통의 학문인 이 궁합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로부터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에 결혼, 그러니까 혼인을 청탁할 때, 의뢰할 때는 남자의 사주, 그러니까 사주 단자를 여자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여자 집에서는 그 사주와 여자의 사주에 궁합을 판단하여서 그 결과가 좋아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태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남자 집으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또 그 결과가 나빠서 우리는 궁합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주 단자를 돌려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전통의 궁합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궁합론이라는 게 양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어떤 식의 사주구 형태를 가지게 될 때, 선천운의 형태를 가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궁합식에서요. 요 네 가지를 판단하여서 이 사람들의 결혼 승낙 여부, 그러니까 결혼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결혼할 시기가 맞아서, 지금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의 선천운의 기세가 다 좋아지는가, 둘이가 결합이 되었을 때 남자도 좋아지고 여자도 좋아지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요, 두 사람에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운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면요, 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결합이 되었을 때 그 기세들이, 결혼하는 그 시점의 기세들이 둘 다로 좋아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선천운의 기세가 다 좋아지는가라고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고요. 세 번째로는 이 결합이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는가. 결합이 끊어진다는 건 곧 둘이가 갈라선다, 남남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이혼할 우려가 없는가라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 사람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 균형을 판단하여서요, 균형을 구하였을 때 다 그 균형이 상급의 아주 좋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궁합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물론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만족하더라도 이 사람 둘이는 궁합이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것을 제외하고,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후천적인 기운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천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궁합론으로 해서 교정을 시켜줘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궁합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각자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 우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두 사람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할 시기는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남자의 나이에서 여자의 나이를 뺍니다. 그리고 여자의 대운수에서, 이번에는 여자가 먼저입니다, 여자의 대운수에서 남자의 대운수를 뺍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더하게 되면 일정한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숫자와 우리는 십진법을 쓰잖아, 그죠? 나머지 숫자, 십진법 안에서의 나머지 숫자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결합을 했을 때 대운이 겹쳐나가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대운은 항상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겹쳐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3년 7년이 겹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6년 4년이 겹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 5년이 겹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9년이 겹치기도 해요. 그렇게 계속 결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겹치는 시기들이 다 다른데요, 두 사람이 결합을 했을 때 이 겹쳐나가는 시기들이
겹쳐나가는 기간들이 이렇게 하면 일정하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동양학은 원인의 시기와 결과의 시기가 있어요. 원인의 시기는 어떤 이유가 발생하는 시기고, 결과의 시기는 우리가 그 결실을 맺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혼을 하는 시기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느냐, 그때 결혼을 지금 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자가 75년생이고 여자가 78년생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남자의 대운수가 4다. 대운수는 여러분들 만세력 어디라도 보면 대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운수가 만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만세력에 왜 이렇게 대운수를 빡빡이 채워넣는지를 이해를 못 하셨죠. 다 이런 데 쓰라고 그렇게 많이 채워넣은 겁니다. 남자의 대운수가 4고 여자의 대운수가 7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남자의 나이 75년에서 78년을 빼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자의 대운수는 7이죠. 남자의 대운수는 4예요. 그러면 7에서 4를 빼고 나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두 숫자를 더하고 나면 6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십진법을 쓴다 그랬죠. 십진법에서 6이 나왔다면 나머지 숫자는 4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대운이 4년, 6년, 4년, 6년 이렇게 겹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실의 시기, 4년이 겹칠 때, 그 4년이 겹치는 그 시기가 이 두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대운들은 반드시 이 원칙에 의해서 겹쳐나가게 돼 있어요. 자, 다음으로 89년도와 94년도생을 한번 해볼게요. 89년도생과 94년도생은 나이 차이를 보니까 5살이 나네.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대운수는 3이고요. 남자의 대운수는 2예요. 그러면 3에서 2를 빼고 나면 1이죠. 자, 아까 5살과 1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6이잖아. 그죠? 자, 우리 십진법 쓴다 그랬죠. 그러면 6과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4년, 6년, 4년, 6년 이렇게 겹쳐 나갈 거예요. 그럴 때 4년이 겹치는 그 시기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의 시기다, 결과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4년 겹치는 시기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결혼을 시키면 요 4년 겹치는 시기가 되는가를 판단을 하고, 그 시기가 된다면 이 사람 둘이는 결혼할 시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6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 경험상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쌍들이 이혼을 하더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93년과 93년생 나이는 똑같죠. 그러면 제로죠. 그죠? 여자의 대운수는 6이고 4예요. 남자의 대운수는. 그러면 6에서 4를 빼면 2죠.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2년과 8년이 겹치는 그런 대운의 결합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항상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시켜보면요, 2년 8년, 2년 8년, 2년 8년 이렇게 겹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2년이 겹치는 그 시기가 결혼을 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 궁합론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식이 있고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논리적인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다면 1차적으로는 합격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족한 부분들은 개명을 한다든가 또는 호를 짓는다든가 또는 자를 짓는다든가 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우리 궁합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지금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합론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사람들이 결혼을 요 시기에 했는가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 두 사람의 결합이 둘 다 좋아지게 되는가, 거기에 관해서 또 수업을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